시네마틱 색 보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완성이 되는지 알고 싶다며 이메일을 보내준 남규미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편집하는 남자입니다.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로그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감성적인 색감을 표현할 수 있고, 카메라 스펙의 상향으로 인해 작은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도 시네마 카메라의 생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저희 채널은 색 보정에 관한 강의가 꽤 많은 편이며 다수의 구독자분들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 중엔 내 영상에 적용을 했을 때 결과물이 확연히 달라지지 않아 오히려 색 보정에 거리감을 두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색 보정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전문가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기초 공식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럼 빠르게 튜토리얼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자, 먼저 색 보정의 시간을 투자해도 결과가 나아지지 않는 분들의 공통적인 현상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죠. 혹시 색 보정을 할 때 럿을 그냥 던져놓고 100% 강도로 적용하고 계신가요? 로그나 로우 파일을 사용할 때 럿은 자주 쓰이지만 사실 럿은 솔루션이 아니라 과정을 도와주는 가이드일 뿐입니다. 그래서 많은 컬러리스트들은 럿의 강도를 100%로 쓰지 않고 먼저 기본 색 보정, 노출, 대비, 화이트나 블랙, 채도 등을 한 다음 럿을 조정해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. 저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. 하지만 반대로 럿을 먼저 적용하고 편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이런 분들은 본인의 카메라 색감이나 럿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. 만약 색 보정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조정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기본 보정을 먼저 진행한 뒤 그 위에 또 다른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서 럿을 적용해 강도를 조절해 보세요. 이 과정을 통해 럿의 효과를 더 잘 이해하고 색 보정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러 개의 럿을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럿을 하나만 사용하라는 법은 없으며 이와 같이 여러 개를 섞었을 때 오히려 색 보정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. 럿을 무조건 100% 강도로 사용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는 점과 여러 개를 섞어서 사용해도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 두 번째는 카메라로 조금 불편한 진실입니다. 카메라는 브랜드마다 고유의 색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모두 아실 텐데요. 하지만 여기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. 온라인에서 럿을 구매했는데 판매자의 카메라와 내가 사용하는 기종이 다르거나 같은 기종이라도 세팅값이 다르면 럿의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저는 소니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입문했으며 온라인에서 수많은 럿을 구매해보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현재 소니 카메라를 오직 B캠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특히 피부톤을 집중해서 봐주세요. 이 영상은 같은 장소, 동일한 화이트 밸런스, 같은 렌즈로 촬영한 영상이며 색 보정 지식이 없어도 눈에 띄는 색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고정된 색 특성 때문에 저는 현재 로그보다는 로우를 선호하고 있고 카메라를 교체한 후 색 보정이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. 카메라 교체만으로도 색 보정 퀄리티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. 레드와 같은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다양한 코덱을 지원하는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가격적인 부담으로 인해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매직 카메라로 시작해서 로우 촬영을 접하게 되었는데요.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. 바로 대부분의 시네마 카메라는 오토포커스 기능이 없다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 보정에 중점을 두고 계신다면 저는 시네마 카메라 사용을 적극 추천합니다. 촬영 중에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후보정에서는 로그 파일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요. 그 무엇보다 카메라를 만지는 맛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어요. 최근 블랙매직 카메라의 오토포커스 기능이 베타 버전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머지않아 시네마 카메라에서도 본격적인 오토포커스 기능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 카메라 선택은 색 보정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. 마지막은 조명으로 색 보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. 사실 조명이 받쳐주면 로그와 로우 차이를 거의 못 느낄 정도로 결과물이 좋아져요. 하지만 대부분의 취미 유저분들은 조명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으시죠? 이럴 때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무조건 어두운 쪽을 기준으로 촬영을 해보세요. 이 방법은 이미 유튜브에서 많은 비디오그래퍼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방식이며 가장 쉽게 이해를 하고 싶다면 해지력 시간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시간대 촬영은 밝고 어두운 부분이 확연히 드러나 대비가 뚜렷해 웬만한 시네마틱 영상에선 빠지지 않고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.
두 번째는 그늘을 적극 활용해보세요. 특히 야외 촬영 시 그늘과 그림자를 잘 활용하면 색보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. 지금 이 영상이 햇빛을 피해 그늘 안에서 촬영을 한 영상인데요. 이렇게 촬영을 하면 후보정 시 피부톤 보정의 관용도가 올라가고 편집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 추가로 배우가 연기를 하기도 수월하고요. 현재 사용 중인 편집 프로그램에 만족을 못하시거나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어도비의 회원이 되어보세요. 가입하시면 프리미어 프로뿐만이 아닌 다양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. 수많은 AI 기능들과 함께 나의 편집 스킬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.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저렴한 바사판 정도를 구비해 놓으면 색보정을 할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보다 빠른 이해를 위해 몇 개의 추가 영상을 준비했으니 어느 게 더 색보정에 유리할 것 같은지 직접 골라보시기 바랍니다. 어떻게 차이점이 좀 보이셨나요? 설명을 들은 후 영상을 보니 확실히 어떤 영상이 더 색보정에 유리할지 가늠이 되시죠? 색보정에 진심이라면 촬영 전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보고 보정에 유리한 조건을 선점해보세요. 이게 제가 촬영 전 미리 체크하는 오늘의 마지막 색보정 꿀팁이었습니다. 카메라를 처음 구입하고 처음 편집했을 때 느꼈던 그 설렘 다들 기억하시죠? 이 감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기대했던 퀄리티의 결과물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진행하는 색보정 과정과 편집 패널들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